네, 요즘 집값이 좀 떨어졌다, 아니다 또 오를 거다 말들이 많습니다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급으로 서울에서 집을 사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서울에서 평균적인 사람이 평균적인 집을 산다고 했을 때 원리금을 갚는 데만도 매달 소득의 40% 이상을 쏟아부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분기 서울의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165.2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중간소득 가구가 표준 대출을 받아 중간 가격 주택을 살 때 대출 상환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지수입니다. 지수가 100이라면 소득의 약 25%를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는 의미고 이 숫자가 100보다 커지면 부담이 그보다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주금공은 서울의 2분기 수치 165는 서울에서 평균적인 집을 사려는 평균적인 사람의 경우 소득의 41% 정도를 주담대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내 집 마련 부담이 이처럼 크긴 하지만 지난해 3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지난해 3분기에는 사상 최고치인 214를 기록해 소득의 53%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보다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데다 주담대 금리도 2분기 당시에는 정점을 찍고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미국의 긴축 장기화 등에 대한 우려로 금리는 다시 오르고 있고 집값 역시 하락세를 멈춘 상황인 만큼 향후 부담은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서울 다음으로는 세종의 주택구입 부담이 큰 거로 조사됐습니다. 세종의 2분기 주택구입 부담 지수는 100.3으로 100을 넘었습니다. 다만 부담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3분기 이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주택구입 부담 지수는 68로 3분기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고 서울과 세종을 제외하면 지수가 100을 넘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득의 25%를 넘는 곳은 없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이 고금리 영향으로 가계의 이자 지출액이 크게 늘면서 소득 대비 이자 부담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2분기 가계가 이자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월 평균 13만 1,000원으로 2021년 2분기 월 평균 8만 6천 원과 비교해 52% 급증했는데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후 전분기 통틀어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특히 전세로 사는 가구의 이자 지출이 월 평균 21만 4천 원으로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자 부담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 상반기만 해도 부동산 침체 우려에 정부는 대출 규제를 완화했었죠. 하지만 가계 빚이 급격히 늘어나자 급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특히 집 살 때 받는 대출을 관리하겠다는 건데 친절한 뉴스 오승묵 기자가 달라지는 부분 보다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집 구할 때 돈이 부족하면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찾아야죠. 주택금융공사가 고정금리,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고 만기는 길다는 장점을 내세운 대출이 특례 보금자리론입니다. 7개월 동안 35조 원 넘게 공급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지 않고 비싸지 않은 집을 사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올해 초에는 부동산 시장이 식어간다며 수혜 대상이 확대됐죠. 그런데 지난달 가계대출이 은행권에서만 약 7조 원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정책을 바꿨는데요. 특례 보금자리론 일부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최근 인기를 끈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도 사실상 없어집니다. 취재진이 방문한 이 은행은 2달 전 내놨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내일부터 취급하지 않습니다. 1조 원 넘게 대출이 나갈 정도로 인기였지만 은행권 50년 만기 대출액이 급증하자 당국이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겁니다. 다른 은행과 보험사들도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50년 주담대 취급액이 예측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가계대출 물량 조절 과정에서 각 은행들이 판매 중단을. 여기에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도 27일부터 신청할 수 없습니다. 6억 원 넘는 주택이나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상이면 이 대출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대형 상품은 상관없습니다. 우대형은 내년 1월까지라고 금융당국이 밝혔습니다.
사실 일반형도 내년 1월 말까지 운영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바꾼 건데요. 급작스런 판매 중단으로 정책 일관성엔 흠집이 생겼지만 가계빚 급증을 잡겠다는 강한 신호를 준 겁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한도 계산도 까다로워졌습니다. 어제부터인데요.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 능력이 입증되기 어렵다면 만기를 40년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금리가 더 오른다는 가능성까지 고려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소득뿐 아니라 미래 소득까지 감안해 대출 한도와 만기를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의 경우 기존에는 4억까지 대출이 나왔는데 이번 규제를 적용하면 대출액이 6천만 원 줄어듭니다. 조만간 집을 구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텐데요. 문제는 집값이 더 오를 거란 기대가 여전하다는 겁니다. 결국 대출 증가세는 대출 규제보다는 다음 주 공개될 주택 공급 대책에 따라 움직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100보다 높으면 집값이 오를 거란 전망이 많다는 뜻인 주택가격 전망 지수는 9달째 오르며 지난달 107을 기록했습니다. 가계대출의 절반 이상을 소득 상위 20%가 받아갔습니다. 상환 능력도 좋고 담보도 충분해 당장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적어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금 상환과 이자 부담 탓에 소비가 줄 수밖에 없고 경제 전체로 보면 짐은 맞습니다. 대출 규제로도 가계빚 증가 속도를 조금이라도 조절할 필요는 있죠. 2년 전 도입했던 대출 총량 규제.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엔 얼마 이상 대출 늘리지 마라. 금융당국이 하는 아주 강력한 규제입니다. 아직 이런 정책까지의 분위기는 아닌데요. 금융당국은 일단은 은행들의 대출 행태를 조이는 데 초점을 두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계빚 증가폭이 너무 늘면 정책은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